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은 비고치키 인지발달 이론이 교육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치키 이론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근접발달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접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 발달 영역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학습인 거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비계 제공이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따랐을 때 교육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크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협동학습을 하되 피아제와는 다르게 이질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왜 하필 이질 집단으로 구성해야 되냐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초점을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적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적 언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이 사적 언어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포인트도 말씀드리자면 이 사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혼잣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피아제는 혼잣말을 하는 성인이나 혼잣말을 하는 청소년은 아동기에 존재하는 어떤 자아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어떤 문제적 상황으로 치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커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이 혼잣말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좋은 현상으로 본 게 아니라 부정적 현상으로 본 거죠. 즉 어렸을 때 존재하는 어떤 어렸을 때 자아 중심성 어렸을 때는 자기 타인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말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인지가 발달하기 이전에 보이던 그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비고츠키는 다릅니다. 비고츠키는 이 혼잣말이 오히려 인지 발달을 더 자극하고 인지 발달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 요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언어가 사적 언어, 즉 말로 되뇌이다가 나중에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말을 되뇌이는 상태로 가는 내적 언어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뭔가 이해가 잘 안 될 때 혼자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아니면 말을 하듯이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개념들이 이해가 됐거나 아니면 수학 문제 풀이를 말로 해보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리되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가 인지 발달에 미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피아제는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비고치키는 역으로 가능하다고 본 거죠. 세 번째, 역동적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비고치키는 역동적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볼게요. A라고 하는 학습자와 B라고 하는 학습자가 실제적 발달 수준을 주로 측정하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평가 방식은 뭐냐면 이 A와 B의 실제적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70점, B는 60점이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더 공부를 잘한 거죠? A가 70점이기 때문에 실제적 발달 수준은 B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근접 발달 영역은 남이 도움을 줬을 때 A는 90점까지 맞을 수 있고 B는 85점까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은 A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곧 뭘 의미하냐면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아이는 A보다 B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거를 90, 80으로 했는데 역으로 이걸 바꿔서 할게요. 이거를 85, 90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A와 B가 있는데 실제적 발달 점수를 보면 70이고 65점으로 A가 더 높아요. 하지만 근접 발달 영역을 재보니까 A는 누군가 도움이 있을 때 85점까지, B는 90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발달 수준을 놓고 보면 A가 더 높은 성향을 보이지만 근접 발달 영역의 어떤 차이, 근접 발달 영역을 보면 B가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학생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학생은 B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적 발달 수준은 더 낮지만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건 B이기 때문에 B가 뭐다? 학습 가능성이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성공률이 더 크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힌트와 도움, 단서, 비계를 제공했을 때 얼만큼 아이가 그것을 더 크게 해낼 수 있는, 남이 도움이 있을 때 얼만큼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해서 역동적 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속적인 비계 제공이라고 해서 비계를 제공할 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방법과 어떤 유형으로 제공하는 게 적절하냐, 다시 한번 보고 가자면 비계 설정을 할 때는 따뜻함과 반응을 해주는 것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즉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GPD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 뛰어넘은 상황에서 아이가 도전하려는 테러들을 보이게 하려면 교사는 따뜻함을 보이고 또 반응도 잘 보여주고 칭찬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이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어떤 학습을 잘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근접 발달 이 비계를 제공할 때는 먼저 점점 도움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도움을 주다가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 책임 이양의 원리를 바탕으로 비계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집단, 그다음 사적 언어, 역동적 평가, 그다음 비계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비고치기의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